The fourth edict already burns for your Your affliction upon her will soon the mother soul was 안녕하세요, 푸른메입니다. 처음으로 빌드를 소개해드리려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하면서 짬짬이 나는 시간으로 영상 찍고 빌드 깎고 하다보니 세기말에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게다가 영상 편집이나 유튜브 활동은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모쪼록 재밌게 봐주세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빌드는 화전민 인퍼널리스트입니다. 기존 기름 유탄 빌드와 기본은 같습니다만 이 빌드는 좀 더 강력한 점화 유발을 위해 인퍼널리스트의 화염의 인도자 어센던 신호들을 채용하여 번개 피해 기반인 플라즈마 폭발로 점화를 유발하는 빌드입니다. 거기에 사이타의 창을 활용하여 점화 피해를 가중시키고 돌개 바람으로 점화가 무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집중 유지의 단점 또한 보완했습니다. 플라즈마 폭발로 점화를 걸고 돌개 바람과 기름 유탄으로 점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이 빌드의 메커니즘이죠. 빌드의 장점으로는 스타터로도 가능하고 현재 모든 컨텐츠를 무리 없이 소화하는 올라운더 빌드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스타터로 시작하여 현재 세팅을 완성했습니다. 평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한 거라 아이템은 그저 그렇지만 그럼에도 매우 강력하고 초보자에게도 편한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점화지대 기반이다 보니 비행 몬스터들에게는 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행 몬스터들은 지대 효과가 적용되지 않죠. 이 부분은 소위 사격으로 해결합니다. 다음은 스킬 설명입니다. 스킬은 일반 매핑과 보스전으로 나뉩니다. 매핑에는 기본 소위 사격과 기름 유탄 조합, 보스전에는 플라즈마 폭발과 기름 유탄 조합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경로로 경로 효과를 받으면서 경로 벼림을 통해 스킬들의 데미지를 높입니다. 플라즈마 폭발에는 제르피의 악명을 넣었습니다. 영광을 축적해야 사용 가능해지지만 무려 50% 증폭이라는 엄청난 장점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고 만약 실수하더라도 원소약화 저주로 다시 영광을 빠르게 채울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죠. 기름 유탄과 돌개 바람에는 번제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기본 데미지가 약한데 확률이 낮더라도 가끔씩 점화가 걸립니다. 이 스킬들로 점화지대가 퍼지면 적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지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개 바람은 공격용이 아니기에 1레벨인 채로 사용합니다. 천둥 같은 도약은 순전히 이동과 긴급 탈출용입니다. 때문에 속도 위주로 보조잼을 채웠습니다. 질러 뻗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원소 약화는 사이타의 창이 있는 무기 세트에 할당합니다. 패시브에서 지능을 최소로 찍기 위해 창과 방패의 지능룬과 옵션을 챙겨 저주를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18레벨까지만 올려둡니다.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사이타의 창은 필수 코어템입니다. 적의 출혈을 가중시키면 적에게 걸린 점화도 가중시키죠. 게다가 점화지대를 지나는 돌개 바람은 점화를 계속 적용시키므로 집중유지 스킬인 플라즈마 폭발의 단점을 훌륭하게 메꿉니다. 보조 장비로는 지능 딸린 방패를 사용합니다. 빌드 특성상 저주를 사용하므로 높은 지능을 위해서 지능 옵션과 홈에도 지능룬을 박아줍니다. 사이타의 창 역시 지능룬을 박습니다. 투구에는 이번 시즌 가격이 떡락한 포e2입니다. 패시브트리가 변경되면서 공격 관련 노드들이 대거 사라져 부족한 공격 피해를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물론 패시브 노드는 포e 관련 노드를 찍습니다. 어차피 석궁 빌드는 적과의 거리가 사실상 근접과 다름없기에 범위 너프에도 효과가 매우 좋죠. 무기는 스킬 레벨과 깡 데미지 위주로 선정합니다. 모든 명중 피해가 점화 강도에 반영되기에 무작정 물리 피해 높은 것보다는 원소 피해라도 합산 데미지가 높은 석궁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패시브도 공격 피해 노드만 찍습니다. 방어구는 방어 에너지 쉴드 기반을 사용했습니다. 고레벨로 갈수록 보스들의 한방 데미지가 강력하기에 생명력과 힘, 에너지 쉴드를 최대한 늘려 한방에 버티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저항을 맞춥니다. 장신구는 생명력과 저항, 지능 옵션을 맞춥니다. 딱 저주를 사용할 정도면 대기의 지능은 적당히 타협하고 여유가 된다면 지능 대신 힘 옵션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트리 설명입니다. 우선 스타터든 아니든 2차 전직 이후에 이 빌드로 갈아탈 것을 권장합니다. 초반의 위치 시작점에 석궁 피해를 늘릴 수단이 없기에 정수 흡수 빌드로 2차 전직까지 한 다음 빌드를 갈아탑니다. 초반 성장 구간 패시브와 후반 패시브 노드 할당이 다르므로 엔드게임 진입 후 무기와 듀얼러 오브로 어느 정도 데미지가 확보된 다음 이후 패시브트리 할당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어센던시에는 필수인 화염의 인도자를 찍고 뒤바뀐 육체 다음으로 생명력 3% 증가 2개, 웃는 번제 순서로 찍습니다. 초반 성장 구간 패시브는 다음과 같이 찍습니다. 이후 무기를 확보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석궁 무기 세트에는 데미지 위주로, 창 무기 세트에는 공격 속도 위주로 할당합니다. 이로써 빌드 소개는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영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빌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POB 링크와 닌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5티어 6모드 돌의성채의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ne can oppose me.
Give the order.
So, at the eve of the end, the demon of Vanzuatu has finally come for me. I bear the burden for our future. Pathetic. I can't give up. I must save my people. There is no escape. One death is nothing for the greater good.